상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연애 시도 패턴을 제가 오늘 심리학적 관점에서 적나라하게 분석해드릴 겁니다. 반드시 끝까지 보셔서 연애 성공률 수배 이상 확실하게 높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영화 올드보이를 보면 이런 느낌의 대사가 나와요. 인간은 말이야, 상상력이 있어서 비겁해지는 거래. 그러니까 상상을 하지 말아봐. 용감해질 수 있어. 놀라운 사실은 이 멘트가 연애에도 작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여성 앞에서 왜 긴장할까요? 바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상상해서 그런 거예요. 참 신기한 게요, TV 속에 나오는 여자 아이돌을 볼 때 여러분은 막 떨리시나요? 물론 진짜 팬심으로 설레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실 수는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그냥 예쁘다, 아름답다 정도로 편안한 마음으로 TV를 시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평온하게 볼 수 있을까요? 여자 아이돌이 내 모습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호감 있는 여성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어떻게 보일지 상상하다 보니까 주눅드는 소심쟁이가 되거나 갑자기 할 말 안 할 말 구분 못하고 언어적 실수를 저지르는 나대는 남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미 여러분은 그 여성에게 압도당했다는 뜻이죠. 물론 여자가 경계하지 않게끔 최대한 외모를 깔끔하게 보이게 만들고 보기에 괜찮은 옷을 입는 등 최소한의 관리는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지금 대화할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체 남자들은 왜 좋아하는 여자랑 대화할 때 나를 어떻게 볼지 두려워하면서 압도당하게 될까요? 저는 세상에 두 가지의 남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랑 동등한 남자, 여자한테 쫄아버리는 남자. 여자한테 쫄게 되는 남자분들은요, 그 여자의 의견에 다 동조해주거나 그 여자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본인의 의견을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흔히 말해서 모든 걸 맞춰주는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결혼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결혼하면 아내가 진짜 무서워지거든요. 너무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진짜 무서워서 쫄게 돼. 전 좀 맞아야 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남성분들이 연애하기 전 이 한 가지는 꼭 외우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희소성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라는 브랜드 업체에서 약 38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가방의 원가가 8만 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적이 있죠. 대체 어떻게 이 정도로 마진이 붙는 거냐?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가방의 원가가 이렇게까지 저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때 당시 이슈가 터지고 법원 결정문을 확인해 보니까 알고 보니 노동법을 어기고 있는 하청업체가 공장을 24시간 풀가동시키면서 노동력을 착취해서 인건비를 줄였고 그렇게 만든 가방을 올해 8만 원에 팔아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예시를 말씀드릴까요? 바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가 연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청업체의 범법 행위는 절대 옹호할 수 없습니다. 하청업체처럼 잘못된 행위를 하면서까지 본인의 가치를 높이시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남자를 가방에 비유한다면 아무리 낮은 가격의 남자여도 사람들이 그 남자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방을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 희소 마케팅이 잘 먹혔기 때문에 명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설명드리자면 남자가 아무리 잘해주고 또 잘해줘도 그 여자의 철벽을 절대 허물지 못하죠. 돈을 갖다 바친다고 해서, 선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다정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고작 그런 걸로 여러분을 만나주진 않습니다. 그런 남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외로움을 잘 타는 여자는 그렇게 잘해주기만 하는 전략이 먹혀들 순 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여러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남자를 만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희소성을 갖기 위해선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생각보다 희소한 남자가 되는 건 정말 단순해요. 바로 그 여자보다 자존감이 높으면 됩니다. 이게 절대 뻔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릴 텐데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여자들이 나보다 자존감 높은 남자한테 끌리는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존감 높은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물질적으로 허세 부리고 과시하는 남자일까요? 아니면 인정받으려고 온몸을 명품으로 도배한 남자일까요?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존감 낮은 남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안정된 자존감을 형성한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보면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인정 욕구가 거의 없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특징을 아까 말씀드린 예쁜 여자들한테도 대입해보면 이런 공식이 성립됩니다.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나를 칭찬해줘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줘도 내가 기분이 좋아져서 호감을 가질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본인의 기준이 잘 잡혀있다는 뜻이죠.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런 여자랑 사귀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도 적어도 이 여자와 자존감이 동등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자존감이 높은 끌리는 남자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자가 좋아하는 희소한 남자가 바로 자존감 높은 남자라는 사실까지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는 법을 알아야겠죠? 일단
일단 충격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이 한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자존감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대한민국 많이 사랑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치안도 좋고 굉장히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빨리 발전을 이룬 만큼 교육열과 경쟁 시스템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자라면 환경적으로 상대적인 비교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면요, 가끔가다 수업 시간에 이름 부르면서 질문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 되게 긴장하시죠? 긴장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틀린 답을 말할까봐 그런 거예요. 친구들이 놀릴까봐, 친구들이 날 한심하게 볼까봐 긴장이라는 생리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기저에 있는 친구들 앞에서 똑똑하게 보이고 싶은 내 마음이 잘못 발현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틀린 답을 말했을 때 상대방이 날 어떻게 평가할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 이게 바로 좋아하는 여성 앞에서도 정말 비슷한 작동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여성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다른 의견을 말해버리는 순간 그냥 의견이 다를 뿐인데 나를 안 좋게 평가할 것이라고 확대 해석해서 겁을 먹게 돼요. 그리고 지금 붙잡고 있는 이 관계마저도 끝날까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본능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성분들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성 앞에서 다른 의견을 말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여성이랑 대화를 해도 정말 아니다 싶은 건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영상에서도 다뤄드렸고,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전자책에서도 다뤄드리긴 했는데, 여자의 모든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고집을 피우는 남자가 되시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다 싶은 의견에는 확실히 다른 의견을 부드럽게 전달할 줄 아는 남자가 되셔야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진짜 제 콘텐츠를 보시는 남성분들이 안정된 자존감을 형성하셔서 연애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진적 노출 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